그 과거 종북 논란으로 강제 출국당했던 인물이죠. 신은미 씨. 왜 지금 또 다시 이렇게 등장한 겁니까? 이분이 국내에서 열린 토론회에 깜짝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제 출국이 돼서 입국이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 메시지로 그 강연을 대신했는데요. 영상 속 발언이 좀 논란입니다. 우리 고영환 교수님께서 나오셨지만 몇몇 탈북자들이 북한의 악마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신 씨의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북한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편견은 바로 북한의 악마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 가짜뉴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공교육에 의해 철저히 세뇌되어 왔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몇몇 탈북자들 또한 북한 악마화에 기여를 합니다. 저도 그런 방송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교수님, 신 씨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북한을 악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저기엔 속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몇몇 탈북자들이 북한을 악마한다 그러는데 네. 사실 몇몇 탈북자들이가 아니고 사실 32,0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왔고 그럼요. 여덕수용소, 북창수용소, 개천교화소 여러 군데서 나온 사람 수백 명이 여기 한국에 와서 예. 북한에서 당한 고문이나 강간이나 폭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탈북민들처럼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 북한에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가족들이 동생이 있고. 있고 가족이 있고 예, 다 있거든요. 예. 탈북민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지도자 몇 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지 예. 북한에 대해서 좋은 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동강 예. 맥주 맛있다고 이야기했고 북한에서 잘 만드는 건 대동강 맥주고 예. 북한에서 잘 만드는 건 미사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방공법에 걸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저 신인무 씨 주장은 일부 사실과 맞지 않고 또 대다수가 예. 사실과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보면 이제 신은미 씨가 제 기억으로는 3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2015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북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시에 강제 출국을 당하지 않습니까? 강제 출국 당했을 때 신은미 씨가 굉장히 막 목소리 높이면서 반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그 영상에서도 자신이 강제 출국을 당한 거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거든요. 북한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도 만일 그것이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이 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북한의 핸드폰 수가 수백만이다. 북한의 강물이 깨끗하다라는 팩트를 말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에 5년간 입국 금지를 당한 어처구니 없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 씨가 말했던 것처럼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 아니었고요. 보면 탈북자의 80~90%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한다. 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기회와 축복의 땅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국가보안법상 어떤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다가 2015년에 법무부가 신 씨를 강제로 출국시키기까지 이뤘습니다. 어허. 그 발언이 단순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고 저런 발언들이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은미 씨 관련된 소식을 좀 짚어드렸고요. 근데 교수님, 이틀 전이었습니다. 여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요. 백두칭송위원회라는 조직이 아마 이렇게 결성이 된 모양인데 거기서 김정은을 연호하고요. 만세를 외쳤고요. 이게 좀 많이 좀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좀 놀라셨습니까? 이 내용 접하시고. 글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라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자유로운 나라라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키려는 헌법적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판단은 앵커하고 시청자들께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겠습니다. 북한에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가 지난해 8월에 있었고요.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지난해 그리고 8월.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 축전이 5번 지난해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됐고 예.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준비위원회가 있었고 예.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 축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 어제 엊그제 있었던 데는 백두산 칭송위원회입니다. 백두칭송위원회. 백두칭송위원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김정은 만세를 안 부르고 예. 그리고 달려가자 미래라고 김정은이 출마하면서 나온 그 이야기가 이제 발걸음이라는 노래하고 예. 달려가자 미래로가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저도 그 북한의 노래 압니다. 음악 예, 예. 그 노래거든요. 예. 그걸 부른 걸 봐서는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보통 시청자들께서 보셔도 그리고 꽃을 든 것도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나올 때 흔드는 그 조화하고 거의 같은 색깔이에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예, 있죠? 백두산 진달래꽃이라는 그 꽃이 바로 저런 꽃다발이고 여기서는 꽃술이라 그러는데 예. 이런 것만 봐더라도 아니 태영호 체포 결사대를 만들고 그런 조직도 저기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김정은 만세 저는 예. 김정은 위원장 한국에 오는 거 환영합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온다는 건 서울을 방문한다는 건 비핵화에서 진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 오면 환영하는 거 당연한데 네. 그래도 그것을 김정은 방문 환영위원회라고 차라리 짓든가 적나라하게 네. 백두칭송위원회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백두혈통하고 백두 음. 위인 칭송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예. 뭐 앵커께서도 들었으면 아실 것 같고 예. 그 판단은 제가 시청자들한테 맡기고 싶은데 예. 어쨌든 서울 한복판에서 대낮에 저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김정은 만세를 부르는 일이 예. 서울의 한 복판에서 정말 중앙정부청사랑 있는 청와대도 바로 가까이 있는 저런 데서 진행됐다는 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요. 예. 저게 북한에 저것이 이제 틀림없이 어떤 북한 간부, 당원들, 주민들을 위한 강연 집에 저렇게 나올 겁니다. 서울에서 백두대낮에 김정은 위인을 하는 저런 행사가 열렸다. 예. 남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한 칭송이 파도처럼 흐르고 있다. 아하. 이렇게 되면 북한 사람들은 당의 선전을 믿고 아 진짜 남조선 사람들 전체가 김정은을 저렇게 칭송하는구나. 칭송하는구나. 예. 그러면 이게 김정은의 유일 지배 체제를 더 확고히 하고 아하. 이것이 결국은 남북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안 주는 거거든요. 예. 저런 행동 같은 건 좀 자제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백두칭송위원회 행사 그제 있었는데요. 그 행사가 낳을 부작용, 우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한 국회의원 한 명이 이와 관련해서도 좀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한 모양이네요. 김민지 기자. 그렇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제정신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 제정신 갖고는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대한민국 정부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아, 그래요? 정말 왜냐하면 봐보세요. 아니 서울 시내 좀 부드럽게 한복판에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김정은 연호하는 그거 다른 지금 얘기 문재인 하세요. 정부가 그거 네. 그냥 놔두는 게 맞습니까? 아니, 저는 이게 저도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정신을 갖고 나니 충격을 아니 받았는데. 남북 대화하고요. 이렇게 김정은을 연호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북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판단들이 또 있으시겠죠? 아까 교수님도 설명을 주셨고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요. 최근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이른바 냉면 목구멍 발언과 관련해서 태전공사가요. 스스로 블로그에 이거는 말이죠. 이번 이 냉면 목구멍 발언의 논란은 이런 겁니다. 태전공사가 직접 설명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을지 궁금하시죠? 보고 오시겠습니다. 북한에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가라는 발언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상급이 하급에게 늘상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불쾌해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더욱이 리선권이 우리 대기업 총수들과 국수를 함께 먹으러 왔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인 도발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 이 태전공사는 이게 뭐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이런 말은 하급자에게 늘 하는 말이다. 뭐 약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설명을 한번 네. 이렇게 해볼게요. 네. 제가 지금 김영남 최고상임위원장하고 어느 나라 갔어요. 네. 근데 그 나라에서 하려던 일이 제대로 안 됐어요. 예. 근데 우리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앉았어요. 예. 근데 김영남 최고상임위원장이 우리 와서
수령님이 교실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예. 밥이 목에 넘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일어섰습니다. 목당 대표단이. 예. 이것도 질책입니다. 그래서 밥을 우리가 세 끼를 연이어 못 먹은 적도 있거든요. 예. 또 한 가지 실례를 드릴게요. 예를 들면 아들이 학교에 가서 누구를 때렸어요. 예. 그래서 학부형이 불려가서 선생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집에 왔는데 아들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 야 남을 때려놓고 예. 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거는 욕이고 맞기 전 바로 그런 행위거든요. 사실은 아, 예. 밥이 목에 넘어가냐도 질책인데 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구멍자가 붙으면 이건 거의 아들이 맞을 짓을 하기 직전까지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북한이 태호공사 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네네. 어쨌든 제가 직접 들은 경험 그리고 저도 어제 여러 명한테 전화를 돌려봤거든요. 네. 작년도 재작년에 온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목구멍에 넘어가는 소리가 욕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그런 욕이 어디 있습니까? 욕도. 아이고. 예. 아니 사람이 그 목구멍으로 밥을 먹는 게 가장 기본 목으로 밥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네. 그걸 먹지 말라는 소리고 그걸 구멍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정말 욕이다. 예. 따라서 이런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다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예, 예. 확인을 했는데 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성건 위원장이 사실은 의도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고 뭐 잘 해주는데 잘 먹여주는데 왜 말 한마디 없고 국수만 먹느냐 예. 냉면만 먹느냐 이건데 사실은 지금 남북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좀 잘해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것을 어떤 추동력으로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자는 게 우리 정부의 어떤 의도가 아니겠어요? 목표고 예. 그런데 저런 조그만 것들이 예. 결국 남북관계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차제에 이성건 위원장의 저런 행동 자체를 예. 문제를 삼아서 북한에서 유감이나 사죄를 받아내고 예. 저런 행동들이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북한 비핵화나 남북관계 발전에 하등이 도움이 안 된다. 어허. 저런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국민 예. 여론이 나쁘다. 이렇게 꼭 짚고 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도 원래 8일이 어제였죠? 원래 어제 이제 뉴욕에서 열렸어야 되는데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연기가 왜 됐을까 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김민지 기자. 지금 뭐 북한이 뭐 미국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 언론 CNN이 보도한 내용인데 북한이 왜 화가 났냐면 네. 미국이 제재 완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정말로 화가 나 있다. 이렇게 대북 소식통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북한이 추가 조치를 하기 전에 미국에 먼저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단단히 뿌리 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허. 근데요, 시청자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요. 북한에서도 노동신문이 이렇게 매일 나오잖아요. 노동신문 오늘 1면에 어떤 글이 실렸는지 아십니까?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식대로 뭐 살아나가자. 뭐 이렇게 글자가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제재 봉쇄 책동도 교활한 심리 모략정도 절대로 통할 수 없다. 라고 노동신문 또 1면이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재가 지금 아프다는 거거든요. 제재가 그만큼 아픈 거예요. 아픈 거죠. 근데 이제 제재 완화나 풀 생각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예. 북한은 북한대로 뭐 화가 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아니 선 비핵화를 좀 해서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이 두 입장이 아직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예. 아마 뭐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쯤 되겠지만 미국 시간 오늘 진행되기로 했던 김영철 폼페이오 회담도 예. 그래서 뒤로 밀린 거고 그 날짜도 잡히지 않은 거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도 원래 11월, 12월에 한다 그러던 게 내년으로 넘어간 미뤄졌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이 진짜 제재에 대해서 그만큼 아파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